딱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소리연구소 잘 아시죠? 네, 잘 네, 압니다. 소리연구소가 어떤 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네. 진실을 파헤치는 대표 언론이셨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두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숭실대 배명진 교수는 사실상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전문가로 소리 전문가, 소리 박사 이렇게 이제 알려져 마이크 좀 있었고 가까이 좀. 실제로 제가 JTBC에서 탐사 프로그램을 할 때 배명진 박사를 저희 취재진이 많이 만났고 그분의 성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8년부터는 이분을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2018년 5월에 PD 수첩에서 소리 박사 배명진의 진실이란 보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 보도의 내용도 있지만 저희가 이분의 그 저서를 찾아보니까 소리로 탈모를 치료한다. 소리로 불임과 난임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주장. 어떻게 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유사과학을 책에다 적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분이 뭘 했나라고 제가 그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PD 수첩에 자신의 연구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방송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PD 수첩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PD 수첩의 방송 내용을 보면 2012년 제주 김하사 살인 사건에서 PD 수첩 그때 당시에 그 방송 그 SBS의 궁금한 이야기 Y였습니다. 그 김하사를 누가 죽였는가 해서 용의자를 찾는데 배명진 교수가 두 사람의 성문 분석을 통해서 두 사람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수사 당국이 김하사의 상관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였는데 알고 보니까 누명을 쓴 거였어요. 배명진 박사의 성문 분석 결과가 영향을 미쳐서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썼고 최근에 이분이 뭘 했나 제가 또 앉아서 찾아보니까 JMS 정명석이 신도들, 여신도들, 어린 여신도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저도 근데 인터뷰한 그 피해자가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성폭행 현장을 용기를 내서 녹음을 해서 그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고 1심 법원에서 증거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분이 법정에 나와서 그 녹음 파일이 조작 편집됐다라고 증언을 하셨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분을 전 소리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고 이분이 어떤 근거에 자기가 전문가라면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PD수첩 제작진에게도 그렇고 나는 노벨상을 탈 만한 사람이다. 노벨상을 탈 만한 업적을 세웠다라고 주장만 하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을 좀 정리. 예, 네, 그 부분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배명진 박사에 대해서는 그렇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뉴스타파에서 강남 사무실, 소위 말하는 성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강남 사무실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러 의원님께서 이거를 의혹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도할 때는 의혹을 뺐습니다. 제가 이건 사실입니다. 강남의 그 화랑에 윤 대통령이 성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사무소가 있었고 이곳에서 많은 보고와 회의가 이루어졌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강남 화랑의 건물주 남매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씩 고액 후원자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정치적인 조력을 해왔고 물질적인 조력도 한 겁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남매 동생 김용식 씨 같은 경우는 당선인 비서실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누나 김방은 씨 화랑 대표는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에 갔습니다. 저희는 이걸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대통령실 저희한테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아요. 해명을 요청을 저희가 정말 간절하게 했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대통령실께서 그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보도를 하겠고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박근혜 정권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의 언론 탄압, 언론 장악 음모는 제가 볼 때 역대급입니다. 거의 전두환 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두환 때 군합발이 지금의 검사의 영장과 압수수색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강혜정 의원님 잠깐. 예, 아까 저 여당보 의원님께서 창원 산단이 이제 지자체는 전날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 달 반 전에 확실히 알았고. 4-5달 전에는 김영선 의원의 다른 보좌관이 SNS 썼다 그래서 해고가 되고 창원 부시장이 업무 보고가 있었고 이런 보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가까이에서 계셨는데 강혜경 씨가 느끼기에 명태균 씨는 언제부터 창원 산단 입지 확정을 확신한 것처럼
느꼈습니까? 근데 보도 내용하고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한 달, 2달 전부터 한두 달 전. 네, 알고 있었던 걸로. 그때부터 확신을 갖고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주변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 소리연구소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구 실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좀 의심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효율